시민 리더십 교육에 참여하신 우리 동료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안녕하세요. 2021 한국지역사회교육재단이 준비한 시민 리더십 교육, 세계 시민교육 중에 오늘은 그 두 번째 시간 시작하겠습니다. 세계 시민교육이 과연 뭐고, 현황이 어디까지 와 있고, 미래는 어떻게 갈 것인가. 가장 중요한 미래의 전망 부분에서 미래 사회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그 속에서 세계 시민교육이 어떻게 갈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세계 시민교육의 미래는 4차 산업혁명 시대, 요즘은 4차 산업혁명을 넘어서 5차 정보혁명과 휴머니티 혁명이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사회에서 지역사회 교육이 어디로, 그리고 세계 시민교육이 어디로 갈 것인가 생각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에 미래사회를 거시 전망했던 카이스트의 미래전략 보고서에서는 ABCD와 같은 기술, 블록체인, 뇌공학, 유전자, 증강현실 이런 것이 매우 중요한 미래사회의 특징이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인간 중심의 4차 산업혁명, 그리고 삶의 라이프 스타일이 크게 변화하고 미래사회에 굉장히 중요한 것이 바로 100년의 설계, 그리고 도시 문제의 해결을 위한 이런 문제들, 그리고 매우 중요한 아젠다로 국민의 행복을 위한 선비정신, 이런 게 미래사회에서 매우 중요한 전략이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세계 미래 보고서인 2020에서도 밀레니엄 프로젝트를 보게 되면 두려움이 아닌 기대감으로 미래를 상상하라, 이런 주제하에 블록체인이 세상의 패러다임을 바꿀 것이다. 그리고 차세대 기술의 융합으로 초연결 시대가 올 것이고 우주로 확장되는 이런 미래가 예상된다. 그런데 우리의 삶에 있어서는 수명이 연장되고 건강관리에 혁명이 일어나면서 더 건강해지고 오래 사는 인류, 영원한 삶을 꿈꾸는 이런 부분들이 매우 중요한 도전 과제로 예상된다. 라고 함으로써 미래 우리의 삶이 어떻게 달라지고 그 속에서 지구촌 가족의 일원으로, 지구촌 패밀리의 구성원으로서 우리는 어떤 삶을 준비하고 세계 시민 교육을 어떻게 디자인할 것인가 하는 인사이트를 얻게 됩니다. 미래 사회는 휴먼 뉴딜에서 답을 찾다. 모든 것이 사람 중심, 사람 우선의 포용, 이런 사회가 도래할 것이고 그런 아젠다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모든 인간의 존엄과 인격의 평등을 보장받는 사람 중심 사회, 여기에서 시민의 역량을 강화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능력을 인정받고 삶의 질을 보장받는 가치 중심의 사회가 온다는 것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세계 경제 포럼인 WEF, 우리한테는 스위스의 다보스 포럼으로 훨씬 더 잘 알려진 이 다보스 포럼에서도 앞으로 미래사회의 화두는 기계의 부상이 아닌 사람의 임파워링을 위한 휴머니티의 사회가 올 것이다. 따라서 기계보다도 여전히 세상은 인간의 총명함과 천재적이고 기발한 재주, 그리고 인간적인 기술을 필요로 하는 사회가 미래의 화두가 될 것이다. 물론 어떠한 사람도 기계나 인공지능, 로봇을 이길 수는 없다. 근데 더 중요한 것은 그런 기계나 인공지능이나 로봇이 자신들을 창조한, 그리고 소유하고 있는 사람을 이길 수는 없다. 그래서 세계경제 포럼인 WEF, 다보스 포럼은 마지막 폐막식 때 항상 와우 하고 감동의 스크럼을 짜면서 인간 만세, 미래사회 여전히 주체는 사람이다, 이런 스크럼을 짜고 화두를 외치며 폐막을 하는 진 풍경이 벌어지기도 합니다. EWF의 창시자인 클라우스 슈밥은 어떤 경우에도 모든 사람들은 미래사회에서 평생학습에 매진함으로써 자신의 삶과 일을 새롭게 디자인해야 한다. 이걸 위해서 끝없는
재교육, 끝없는 향상 교육의 일로 매진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세계적인 동영상 TED의 CEO시죠. 벤 프링의 인사이트 인터뷰에 따르면 이제는 뭔가 교육을 시키는 에듀케이션의 시대에서 평생에 걸친 여행을 하는 lifelong journey의 시대로 접어든다. 따라서 무엇인가를 누구에게 가르치는 교육의 개념, 또 학교에 한정된 교육의 개념을 과감히 넘어서 삶 전체를 가로지르는 시줄과 날줄에 평생에 걸친 학습 여행이 화두가 된다. 이런 미래를 예측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포스트 코로나 시대는 우리 모두가 가장 기본에 충실한 back to basics, 기본으로 돌아가서 학습의 본질을 생각하는 평생교육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진다라는 포스트 코로나 어떻게 살아남을 것인가. 교육에 있어서 기본 교육의 철저함, 펀더멘탈, 토대의 중요함이 강조됩니다. 스탠포드 대학의 부학장인 폴 킴 교수는 교사가 할 일은 단순히 지식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중요한 맥락을 짚어주고 학생의 한계와 잠재력을 잘 파악해서 도와주고 지도하는 코치가 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디지털로 전환하는 교육 방식을 이제 강의를 넘어서서 reinventing, 새롭게 창출해내는 eliminating lecturing, 단순한 강의 중심의 일방적인 전달의 교육을 넘어서서 우리가 얼마든지 일방적인 강의식 교육을 뛰어넘어서도 can do well, 더 잘할 수 있고 even better, 오히려 강의 교육보다 훨씬 더 좋은 교육을 할 수 있다. 이제 디지털 방식의 전환 교육의 시대를 맞이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중요한 이 디지털 시대의 교육은 바로 생동감입니다. 몰입입니다. 체험입니다. 창조입니다. 그리고 협업과 맞춤형 교육입니다. 요즘에 메타버스라든지 그다음에 증강현실 교육이라든지 그다음에 사이버상에서의 버추얼 리얼리티, 가상 현실 교육들이 마치 실제로 그 장에 뛰어들어가서 가상 세상에서 교실을 만나고 학교를 만나고 평생학습의 강의장에 함께 들어와 있는 듯한 이런 가상 체험을 하는 이런 프로그램들이 최근에 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국가교육회의도 미래교육의 방향과 2030 교육체제에 있어서 인공지능으로 물론 대표되는 디지털 세상을 맡고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지속가능성이 위기를 맞고 있고 참여민주주의가 심화되고 있고 디지털 민주주의가 심화되는 이런 시대적 배경에 공감과 연대의 미래교육, 즉 시민교육의 핵심적인 영역이죠. 공감과 연대의 굉장히 중요하다. 지식 중심의 학력에서 이제는 살아가는 생애 역량, 살아가는 능력 중심의 교육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 그리고 지식의 수입에서 지식의 창출 교육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를 합니다. 더 이상 삶과 분리된 일방적인 제공형 교육이 아니라 삶의 과정에 스며드는 생태계형 교육 시스템이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이를 위해서 다양한 성장 경로, 시민들의 역량이 강화되고 생애 역량이 성장되는 이런 경로를 위한 개방적이고 유연한 제도권 교육이 아닌 평생학습으로의 그리고 진로 직업교육의 혁신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이런 얘기들을 국가교육회의가 2030년을 바라보는 미래교육의 방향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국가교육회의는 주민자치교육을 강조합니다. 그리고 주민자치와 결합된 풀뿌리 학습 공동체를 활성화하고 더 이상 학력과 학위가 모든 것의 중심이 되는 그런 시대를 탈피해서 교육의 질 그리고 교육의 가치가 중요한 학교 밖의 경력, 학교 밖의 학습의 경험 이런 것들이 인정되는 체제로 가야 한다라는 그러면서 지역의 시민대학 오늘 우리가 하고 있는 지역사회교육재단과 같은 NGO 이런 비영리 단체들이 지역교육의 중심이 되고 새로운 브랜드를 창출해 가기 시작하는 이런 지역시민대학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시작합니다. 시대는 바야흐로 뉴 노멀 시대가 도래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과연 어떤 the next page,
다음 세상의 새로운 페이지를 열어가게 될까요? New Normal. 근대 사회를 지배하던 그런 표준들이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경계를 넘어서 새로운 표준인 New Normal이 오기 시작합니다. 이런 시대에 트렌드 코리아 2021년 서울대 김난도 교수는 매년 한국인의 새로운 트렌드를 연구를 하고 발표를 합니다. 2021년은 팬데믹 위기에 대응하는 전략은 과연 무엇일까? 2021년은 소띠의 해입니다. 그래서 카우보이 히어로라고 카우보이 들의 영웅이 되는 이런 새로운 트렌드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심더 브이노믹스라 그래서 바이러스, 코로나 바이러스마저도 새로운 경제를 창출하는 데 하나의 원동력으로 위기를 호기로 전환하는 브이노믹스의 시대를 예견합니다. 평생학습에서는 브이러닝이라고 코로나 시대가 가지고 온 이 코로나라는 바이러스를 오히려 위기로 삼아서 새로운 학습의 시대를 열어가는 브이러닝을 제공하기도 합니다. 우리 평생학습계에서의 또 우리 세계 시민교육에서의 카우보이 히어로, 카우보이들의 영웅은 과연 어떤 모습일까? 한번 우리 또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코로나가 많은 어려움을, 위기를 그리고 우리에게 코로나 블루라고 하는 그런 어려움을 가지고 온 지가 벌써 2년여. 저희는 많이 지쳐가고 있습니다. 많이 힘겨워하고 있습니다. 위기라고, 극한 상황의 위기라고 여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학습을 통해 희망을 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새로운 노말의 시대에 우리가 주인이 돼서 stay strong, 강하게 살아남는 시민으로 우리는 우뚝 섭니다. 독특함으로 대한민국의 세계 시민교육은 그 어느 나라와도 같지 않습니다. 대한민국의 하나하나의 마을과 도시와 그리고 지역들은 매우 독특한 자신들만의 가장 지역적인 것으로 가장 세계적인 세계 시민교육의 모델을 창출하고 그 모델의 주역이 되기 시작합니다. 독특함으로 차별화하는 전략. 그리고 아무리 어려운 레몬을 세상이 우리에게 던져준다 하더라도 우리는 그 레모네이드를 만들어서 꿀과 따끈한 물 한 컵으로 레모네이드를 만들어서 마셔버립니다. 시큼털털하고 쓰디쓴 레몬을 위기를 세상이 우리에게 던져주더라도 우리 세계 시민교육에서는 평생학습에서는 stay strong, 강하게 살아남기 위해서 make it lemonade, 세상이 던져준 레모네이드를 만들어서 마셔버리자. 이것이 또 하나의 중요한 최근에 세계 시민교육의 전략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전부 다릅니다. 같지 않습니다. 이 다름의 미학이 또 시너지가 세상을 바꾸는 굉장히 중요한 교육이 되는 시대가 바로 미래 시대입니다. 우리는 이 미래 시대를 Learning Avenue, 위대한 학습으로 열어갑니다. 지금 우리는 위대한 평생학습으로, 위대한 세계 시민으로 성장을 시작합니다. 초인류, 세계 대단한 대한민국의 평생학습은 최근 세계 시민교육에 관심을 모으고 그 세계 시민교육을 화두로 삼고 있습니다. 우리 시대는 참으로 많은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물질이라든지 모든 것들이 최고로 발달하고 있지만 우리의 삶의 질, 가치는 어찌 보면 훨씬 더 위기를 맞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건물이 높아졌는데 인격은 더 작아졌다. 소비는 많아졌지만 더 가난해졌다. 물건을 훨씬 더 많이 사지만 기쁨이 줄어들었고 학력은 높아졌지만 상식은 부족하고 지식은 많아졌지만 판단력이 모자란다. 전문가들은 늘어났지만 문제는 더 많아졌고 약이 훨씬 더 좋아졌는데 건강은 더 나빠졌다. 선생님, 이 뉴노멀 시대, 우리 시대의 역사를 넘어서라는 제프 딕슨 목사님, 이 책이 우리 시대의 역설이 우리에게 과연 미래를 어떻게 준비하고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를 보여줍니다. 달에 갔다 왔지만 길 건너 이웃을 만나기는 더 힘들어진 세상입니다. 오해계를 정복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안에 영혼의 세계는, 내면의 세계는 잃어버렸습니다. 공기정화기를 갖고 있지만 영혼은 훨씬 더 오염돼 갑니다.
원자는 쪼갤 수 있지만 편견을 부시지는 못합니다. 자유는 늘어났지만 열정은 줄어들었습니다. 이런 우리 시대의 역설. 과연 생활비를 버는 법은 배웠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뭐가 진짜 중요할까? 이런 건 다 잃어버렸습니다. 인생을 사는 시간은 늘어났지만 시간 속에 삶의 의미를 넣는 방법을 상실한 오늘의 시대, 우리 시대의 역설을 생각하며 미래를 다시 한번 성찰적으로 준비해 봅니다. 많은 세계 시민교육의 메카가 되는 도시들의 수장들인 시장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평생학습에 있어서, 세계 시민교육에 있어서 더 이상 중요한 것은 돈이 아니다. 중요한 것은 여기에 몰입하고 모든 것에 가치를 거는 사람들을 얼마나 우리가 함께하고 있는가. 세계 시민교육의 화두는 바로 people first. 사람이 답이고 사람이 가장 중요하고 사람에게서 우리는 그 답을 얻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일본에는 시노이 치바라고 하는 지식의 시장, 지혜의 시장을 이끄는 오차노미치 대학의 마스터 교수가 계십니다. 이분에게 저희가 이 놀라운 일본 시민들을 위한 세계 시민교육으로서의 평생학습의 망, 이 생애학습의 망에 대해서 성공의 비결을 물었을 때 거침없이 마스터 교수는 이야기합니다. 이 일을 사랑하고 여기에 미쳐있는 뜨거운 사람들이 7만 명이 있습니다. 이 7만 명이 있는데 우리에게 돈이 왜 필요합니까? 뭐가 물질적인 조건이 왜 중요합니까? 7만 명과 같이 우리는 걸어갑니다. 그 무엇도 더 이상 필요하지 않습니다. 사람이 여기에 정말 몰입해 있는 이 일을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 답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인도의 실리콘밸리에 거대한 2만 명 이상의 교육을 담당하는 최고 핵심 교육기관의 수장인 인도인에게도 우리가 물었습니다. 이 거대한 실리콘밸리의 교육기관의 성공 비결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말하더군요. 절대 그 비결은 beyond skill, 무슨 기술이 좀 뛰어나다고 해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기술을 넘어서는 작업이다. beyond technology, 어떤 공학적인 테크니컬한 그런 첨단 디지털 장비를 뛰어넘는 일이다. beyond information, 정보가 많다 그래서 되는 일도 아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 바로 사람. 이 일을 제대로 하고 열심히 하고 최고로 하고 싶어하는 그 사람들 7명의 스텝이 바로 그 답이다 라고 했던 이야기가 오랫동안 저는 감동으로 나와 있습니다. 개념의 시대입니다. 사유의 시대입니다. 가치의 시대입니다. 개성의 시대이고 사람의 시대입니다. 세계 시민교육의 화두는 바로 어떤 개념을 가진, 어떤 가치를 가진, 어떤 생각하는, 어떤 개성적인 그런 사람들이 이 일을 디자인하고 함께 참여하고 실천하는가가 바로 성공의 척도이고 이 일의 가능성의 척도라고 생각합니다. 세계 시민교육에 몰입한 함께하는 우리 지도자들은 모두가 함께 바로 이러한 생각하는 힘 그리고 새롭게 뭔가 판을 디자인할 수 있는 힘, 개성적으로 매우 독특하고 다름을 디자인할 수 있는 이런 힘을 갖는 것이 미래 사회를 준비하는 척도라고 생각합니다. 이미 근대를 넘어 우리는 탈근대 시대에 접어들었습니다. 모든 것을 새롭게 근대적인 것을 해체하고 새롭게 포스트 모던 탈근대적으로 재구성하는 창의적인 지역 리더들이 필요합니다. 노멀이 아닌 뉴 노멀 시대를 이끌어갈 수 있는 창의적인 그런 세계 시민교육의 리더들 그리고 뉴 노멀 절대성이 아닌 상대성 그리고 그 맥락까지도 함께 고려하는 세계 시민교육의 지도자들을 미래는 원합니다. 때로는 예외적인 것들, 때로는 정답이 아닌 대안적인 것들, 때로는 남과 다른 차별적인 것들, 때로는 이종 결합의 융합적인 것들, 때로는 으뜸이 하나가 아닌 매우 다양한 으뜸을 가진 또 단독적이고 개별적인 것이 아니라 모든 게 연결된 연결성의 시대, 세계 시민교육의 지역활동가 리더들은 과연 뭘 준비하고 어떻게 새롭게 역량을 강화할까 준비가 필요합니다.
독일의 정치 철학자 한나 아렌트는 말합니다. 생각이라는 걸 하지 않는, 사유하지 않음. 이것은 세계 최고의 사회적 범죄다. 이거보다 더 큰 사회적 악이 있을까? 지역활동가, 리더님들. 과연 우리는 세계 시민교육에 대해서, 또 시민교육에 대해서, 새로운 세상에 대해서, 미래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어떤 사유의 통찰을 지금 우리가 하고 있을까요? 프랑스의 적지 철학자 질 들레즈는 말합니다. 목숨 걸고 생각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 우리는 과연 어디서 왔을까? 우리는 누구일까? 우리의 본질은 무엇일까? 우리가 세상에 대해서 알아가는 과정, 결코 삶과 뗄래야 뗄 수 없는 불가분에 연결되어 있는 그 삶 속에서 우리는 배움을 찾고 삶의 답을 찾는다. 저는 바로 이러한 질 딜레즈와 한나 아렌트의 이야기가 세계 시민교육을 이끌어가는, 또 디자인하는, 또 통찰력을 가지고 새롭게 일구려고 하는 지도자들에게 너무 많은 가르침을, 너무 많은 교훈을 준다고 생각합니다. 델레즈는 이어서 이야기합니다. 판에 박힌 천편일률적인 것들, 이제 버려라, 뛰어넘어라, 경계를 넘어서 좀 더 낯선 것, 늘 익숙해 있던 것을 떠나서 새로운 낯선 곳에서 새로운 아침을 맞는 다름, 일상적인 곳에서도 작은 차이들, 끝없이 새롭게 변화해가는 되어감의 존재로서 우리 지도자들은 자신들만의 새로운 영토, 탈주선을 그리는 달 영토화와 경계 넘기, 끝없이 새로운 곳을 찾아 이동하는 학습 이주민, 유목민의 이런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조금 전과 지금 현재, 그리고 어제와 다른 오늘, 오늘과 다른 내일을 향해서 세계 시민교육의 지도자이신 여러분들은 어떤 새로운 영토 찾기, 어떤 새로운 경계 넘기를 하고 계실까요? 우리는 삶의 질이 굉장히 중요한 미래를 생각해 봅니다. 양이 중요했던 시대를 이제 끝냅니다. 퀀터티에서 퀄리티, 질을 생각합니다. 그리고 다시 value, 가치를 생각합니다. 우리들의 삶의 양에서 질, 그리고 다시 가치로의 전환은 어디로 향할 수 있을까요? 행복을 이야기합니다. 평생교육을 통해 세계 시민교육을 통해 그 누구도 뒤에 버리지 않고 함께 가겠다고 이야기합니다. 행복 지수를 논의합니다. 유엔은 2020년 행복 보고서를 매년 제출하는데 마지막 나온 게 2020년이었습니다. 대한민국의 행복 지수는 국민들의 삶의 질 지수는 계속해서 지금 하강하고 있습니다. 저는 가장 큰 위기가 바로 국민들의 삶의 질과 만족감과 행복 지수가 많이 하강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합니다. 최근에 발표된 유네스코 학습도시 컨퍼런스에서의 코리아 프로젝트의 결과에서는 학습도시와 비학습도시, 평생학습의 참여 집단과 그렇지 않은 집단 간의 삶의 질, 행복감, 만족감, 이런 교육 참여의 어떤 성과, 이런 인식이 굉장히 차이가 난다는 것, 통계적으로 큰 의미가 있는 차이를 보인다는 결과에 주목합니다. 이제 다시 우리가 세계 시민교육을 통해서 그리고 지역 활동가들의 노력으로 우리 시민들의 삶의 질 제고를 또 행복감에 또 만족감에 상향 지수를 생각할 때가 맞다고 생각합니다. OECD는 Better Life Index라고 더 나은 삶에 대한 인덱스 지표를 또 발표합니다. 여기서도 우리 대한민국은 상위권 국가인 핀란드, 노르웨이, 덴마크, 스위스 이런 나라들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대한민국은 Better Life가 아니라 Worst Life, 참 힘든 최악의 삶이다 라는 이런 오히려 그룹에 소속돼 있다는 것이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하위권 국가인 남아프리카, 그리스, 포르투갈, 터키, 헝가리, 에스토니아, 러시아, 코리아, 일본, 라트비아, 이태리, 폴란드, 슬로바키아, 콜롬비아, 스페인. 상위권 국가가 아니라 the worst country, 하위권 국가에 우리의 삶의 척도가 현재 머물러 있다면 우리는 세계 시민교육을 통해 그리고 평생학습을 통해 이제 훨씬 더 나은 삶의 질을 향해 갑니다.
코로나와 함께 이제 우리는 위기로 언제까지나 코로나 블루가 아니라 훨씬 더 오히려 위기를 더불어 친구 삼아 호기로 좋은 기회로 가져가는 포스트 코로나 그리고 11월 1일부터 위드 코로나 시대를 맞고 있습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슬기로운 마음의 백신입니다. 명상을 통해 요가를 통해 학습을 통해 많은 분들이 집에서 슬기롭게 코로나 시대를 이겨내는 법을 함께 하기 시작합니다. 아주대학교는 인근 지역의 지역 그리고 상인들을 위해서 당신의 마음 안녕하신가요? 아주 잠시 멈추고 내면을 되돌아보세요. 평온한 마음을 갖기 위한 우리들의 마음 공부를 시작해 볼까요? 잠들어 있는 마음, 닫혀진 마음이 아니라 열려진 마음, 깨어있는 마음으로 함께 슬기롭게 이겨볼까요? 그리고 차가운 마음, 불편한 마음, 불평한 마음, 이런 마음이 아니라 따뜻한 마음으로 말 한마디라도 따뜻하게 우리의 따뜻한 마음을 한번 온도를 키워볼까요? 이런 프로그램들을 주변과 함께 대학이 지역사회 교육에 나서기도 합니다. 또 많은 학습 도시들이 슬기로운 집콕 생활, 집에서 함께 하면서 슬기롭게 평생학습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그런 1인 평생학습의 새로운 프로그램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스칸디나비아의 많은 나라들은 쉼이 있는 행복학습을 굉장히 중요시합니다. 우리는 지금 숨 쉬고 있을까요? 쉼이 있는 잠시 쉼표의 여유로운 삶을 살고 있을까요? 쉼과 학습의 균형을 찾는 것이 이 스칸디나비아 국가들의 매우 특이한 그런 전략입니다. 특히 위드 코로나 시대에는 행복 지수 1위인 이 덴마크 그리고 스칸디나비아의 스웨덴, 핀란드, 노르웨이 이 국가들의 쉼이 있는 쉼표가 지켜지는 행복학습에 대해서 많은 것들을 생각하고 보게 됩니다. 학습은 휴식과 잠이 꼭 필요합니다. 그렇게 오랜 시간 휴식 없이 공부만 한다면 과연 그 공부가 의미가 있을까요? 이런 부분들을 만나봅니다. 네, 이런 전제하에 저희는 이제 4차 산업혁명 시대가 기계가 지배하는 디지털 시대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시대를 넘어 새로운 융합과 연결이 일어나고 우리 미래 지역 활동가 리더들이 세계 시민으로서 다시 바라보고 다시 생각해보고 새롭게 교육과 학습을 디자인해보는 이런 노력이 중요하다. 시대를 넘어서는 영원한 화두는 인간의 총명함이다. 우리는 인간의 총명함을 BQ라고 얘기합니다. 이 BQ는 Brilliant Quotient, 총명지능입니다. IQ는 Intelligence Quotient, 지적, 인지적 지능을 이야기합니다. 과연 인지적 지능이 높다고 Brilliant Quotient인 BQ, 총명지능 또는 Brain, 지혜, Wise 이런 지혜 지능이 함께 높을 수 있을까요? 시대를 넘어서는 영원한 화두인 인간의 총명함에 이 총명지능이 굉장히 중요한 세계 시민교육의 화두로 우리에게 인사이트를 던져줍니다. 미래학자 앨빈 토플러는 한국에 와서 놀라운 자문을 하고 굉장히 인사이트 있는 통찰력 있는 지혜를 저희들에게 빌려주면서 마지막 떠나면서 트래블 오기 전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한국의 학생들은 하루 15시간 동안 학교와 학원에서 미래에는 필요하지도 않은 지식과 존재하지도 않을 직업을 위해 시간을 낭비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상자 밖에서 생각할 때가 왔습니다. 더 이상 용수철처럼 꾹 물려서 상자 안에 가둬두지 말고 한국의 그 위대한 미래 세대들, 창조적인 미래 세대들이 상자 밖으로 나가서 무한 상상과 창의력을 키워갈 수 있도록 이것이 한국이 앞으로 지속 가능하게 발전할 수 있는 잠재력의 빗장을 열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해답입니다. 이런 말을 하고 떠났습니다. 그리고 터플러는 이어서 이야기합니다. 미래사회의 문해력은 더 이상 읽고 쓸 수 있는 그런 글자 문해의 시대를 넘어서는 것이다. 학습할 수 있는 능력, 학습하는 방법의 학습, 이것이 문해력의 핵심이다. 과연 우리는 공부할 수 있는 능력, 배울 수 있는 능력,
학습할 수 있는 역량, 이런 걸 충분히 갖추고 있을까요? 이것이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미래 신문의 지능이라고 합니다. 학습할 수 있는 역량인 learning, 그리고 잘못된 것을 버리고 새롭게 공부할 수 있는 unlearning, 폐기학습 능력, 그리고 끝없이 반복해서 새로운 세상을 향해 확장되어 나갈 수 있는 relearning, 재학습, 이 세 가지가 미래의 새로운 문해력이라는 사실에 저희는 주목합니다. 또한 21세기 신문해력에 대해서 최근에 많은 대학의 총장들 그리고 미래학자들은 데이터 문해, 기술 문해, 그런데 제일 마지막에 중요한 것은 휴먼 리터러시, 바로 인간 휴머니티에 대한 문해력이 21세기의 새로운 문해력이지 글을 읽고 쓰고 셈하는 이런 가장 기초적인 문자 문해로는 더 이상 미래를 살아갈 수가 없다.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그래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아까 말씀드렸던 WEF의 세계 경제 포럼의 미래학자들은 앞을 다투어서 마음의 지능, 가슴의 지능, 영혼의 지능, 그리고 몸의 지능이라고 하는 4차 산업혁명 시대 미래형 4대 지능을 이야기합니다. Mind Intelligence, Heart Intelligence, Soul Intelligence, Body Intelligence의 이 네 가지 새로운 4차 산업시대 미래 지능의 모습도 많은 생각이라는 걸 하게 만들어줍니다. 이제 더 이상 제너럴리스트, 모든 것을 평균적으로 조금씩 다 아는 일반론자들의 시대는 지나고 있습니다. 무엇 하나쯤은 확실하게 나의 영역을 가지고 expert, 전문가로 인정받을 수 있고 우뚝 일가견을 느끼고 내가 가장 잘할 수 있는 것, 가장 내가 재미있어 하는 것, 가장 즐거운 이런 영역 하나쯤을 갖고 있는 당신은 어느 분야의 스페셜리스트입니까? 세계시민교육 리더십니까? 지역활동가이십니까? 평생교육자이십니까? 어떤 분야의 독특한 당신만의 전문성을 가지고 계십니까? 혹시 조금씩 그냥 평균적으로 그저 그만하게 역량을 갖추고 있는 평균자는 아닐까요? 제너럴리스트를 넘어서 expert, 스페셜리스트, 전문가의 시대를 우리도 함께 스스로 남에게 무엇을 가르치겠다고 나서 무엇인가를 교육하겠다고 나서 교육자이기 때문에 나부터 먼저 배우고 학습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21세기는 어떤 직업을 갖든 가장 중요한 미래 핵심 역량의 하나가 바로 복합적인 문제 해결력입니다. 이런 역량을 어떻게 갖추고 또 성찰적이고 비판적인 역량을 어떻게 갖추고 있는 것인가 하는 것이 어떤 직업을 갖고 있든 가장 중요한 미래 리더들의 또 미래 인재들의 역량인데요. 이 중에 10번째인 지적 유연성이라는 역량을 세계 시민성 교육에서는 가장 중요시 생각합니다. 우리는 얼마나 flexibility, 탄력적이고 또 수용적이고 모든 걸 다 톨레랑스, 관용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고 재해석할 수 있는 유연성을 가진 지도자들일까요? 이제 디지털 시대는 just in time learning, 그때그때 필요한 것을 찾아서 바로바로 배우고 역량을 갖추는 just in time learning, 그리고 아주 작은 단위로 한입 크기에 꼭 알고 싶은 것들을 바로바로 나만의 방식으로 제대로 알아가는 마이크로 러닝, 그리고 디지털 시대에 걸맞게 1인 미디어를 가지고 우리가 지금 수업을 하고 있는 방식도 바로 1인 미디어로 유튜브, 줌 등을 통해서 1대1로 이렇게 디지털을 통해서 온라인상에서 가상으로 만나고 있습니다. 디지털 시대의 인터넷 1인 미디어, 그리고 MOOC라고 하는 Massive Open Online Course가 바로 MOOC입니다. 대량의 지식을 온라인을 통해서 안방대학처럼 편히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언제 어디서라도 만날 수 있는 이런 온라인 대중화 교육의 시대를 바로 여는 것이 MOOC입니다. 한국에는 코리아 MOOC인 K-MOOC와 또 경기도와 같은 지역에서도 G-MOOC라고 하는 쥐식이라고 하는 그런 MOOC들이 지금 평생교육에서 하고 있고 세계 시민교육에 대한 엄청난 컨텐츠를
대학과 연결해서 또는 평생교육과 연결해서 열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세계시민교육의 두 번째 시리즈, 미래사회 어디로 갈 것인가. 이런 미래사회에 우리는 세계시민교육 어떻게 디자인하는 그런 최고의 전문적인 지역활동 리더로 우뚝 설 것인가. 나만의 독특한 세계시민교육의 생각, 그리고 디자인, 그리고 차별화 지점은 과연 무엇일까? 우리 혹시 아직도 담장 속에 갇혀 있지는 않을까? 담장을 넘어 광장으로, 그리고 다시 우리의 일상으로 들어오는 새로운 세계 시민교육의 장르를 열어가는데 생각을 하기 위한 단초들을 모아봤었습니다. 네, 감사드립니다.